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오늘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장중에 나빴던 흐름을 돌려 세웠습니다. 하단에 대해서 어떤 지지력을 확인을 하는 과정들인데 이건 뭐 좋은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고, 대체로 시장이 나쁠 때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어쨌든 그 관리의 개념이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시장이 뭐 급격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크게 치고 올라가기도 어려울 것이다. 네, 그리고 뭐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코스피가 3,700선으로 뭐 목표가를 상향 조정할 만큼 좋다라고 했지만, 그게 가능하려면 현 구조에서는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움직이기에는 모멘텀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이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한번 튀었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부문을 인수를 하면서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반영이 됐던 거고, 이 500조짜리 종목을 움직이려면 도대체 얼마나 큰 재료가 있어야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회의적이다. 삼성전자가 올라서 지수가 오르는 건 회의적이다. 그럼 나머지 종목들이 오르는 시간을 벌고 그 다음에 시장이 상승하려면 결국은 여기서 박스권을 어느 정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고, 이렇게 에너지를 축적한 다음에 이 에너지 축적하는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는 내리고 나머지 종목들이 올라가고, 그럼 비중 차이가 어느 정도 좁혀진 상황에서 이게 올라가면서 지수가 상승하는 이런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건 뭐 계속 그런 배경을 설명드리는 거고, 또 했던 얘기 또 하는 거 아니야?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콩나물에 물주기, 요거 생각하시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은 이 하단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반등을 주고 생각보단 강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온다. 그러면 요 온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맞췄다, 내가 맞췄으니까 잘났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경우의 수, 이 경우의 수대로 봤을 때 이 확률대로 움직이고 있다. 근데 이 확률대로 움직인다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시장이 내리더라도 내릴 것 같은데 해서 내리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그대로 어떤 시장의 메커니즘이 보이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지만, 그 코스피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대장주가 부진하기 때문에 기대할 부분이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지수가 움직이지 못하면서 대장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 나머지 종목들이 상승하는 구도, 이게 대세 상승장으로 가는 아주 맹렬히 강한 신호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믿음, 지수가 오를 거라는 믿음은 가질 필요가 없지만 내 종목에 차례가 온다라는 믿음은 충분히 가지고 유지를 하실 정도의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유 종목을 살펴보면 일단 뭐 매매는 안 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데, 이온 컴포텍은 사실 처음에 10,000원 일자 보면 정리해야지라고 생각했다가 어제 또 보니까 한 11,800원까지는 되겠는데 이런 상태. 그런데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요 위에서 밑에까지. 그래서 도대체 이런 변동성이 왜 나왔는지를 보니까 유상증자 결정에 대해서 있습니다. 유상증자의 결과적으로는 자금이 납입이 됐는데, 요 자금 납입 175억은 아니지만 174억 4천 300만 원이 납입이 됐습니다. 이게 7,000원대에 발행을 해서 납입을 한 거고 보호회수가 묶이는 거니까 문제될 게 전혀 없는데, 시장에서 어떤 오늘 이게 이런 게 보통 자금이 납입이 됐는데 오르지 못했다라는 건 조금 다른 의미에서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이온 컴포텍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이 주주 구성이 취약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증자를 받았고, 증자를 받은 만큼 기존 구주를 좀 때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 최대 주주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매도한 부분들이 전부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최대 주주가 장내에서 매도를 하고 유상증자를 불러가지고 받았습니다. 시장에서 받아서 회사에 돈을 넣고 그 돈을 또 쓰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때가 생각나가지고 좀 그런 거 아닐까. 자금이 들어오긴 했지만 여기서 구주를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우려를 가질 수가 있고, 또 외적으로 본다면 지금 비트코인하고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 자금도 들어왔고, 아직까지 오늘 다녀오긴 했지만 추세가 뭐 망가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존 추세를 생각하면 적당히 조정을 받을 만했고, 이런 구조니까 아직까지는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 일자 보면 팔아야지. 일자를 봤는데 안 팔았다는 게 조금 아쉽고, 그리고 NHN벅스. NHN벅스는 좀 의외로 잘 버티는데, 일단 이 윗꼬리에서 또 매물 소화가 한 차례 더 이루어졌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이거는 기술적으로 좋은 현상인데, 아직까지 이 틀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본다면 뭐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 상승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요 윗꼬리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빨리 뭔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요 매물이 많은 자리가 7,000원대니까 여기서 이제 두 번이나 두들겨서 이렇게 매물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받아낸다. 수급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상승하는 흐름이, 여러분들 이것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데, 자,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아니면 뭔가 인위적이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요 정도 거래량이 이런 급등락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움보다는 인위적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누군가가 주가를 지금 끌어올리려고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개념에서 본다면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런 흐름들은 자연스러운 거고, 요 흐름, 이런 거래량이 붙은 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거래였다, 인위적인 흐름이었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물량을 다 던져줍니다. 물량을 여기서도 파는 사람들이 많았고 여기서도 파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물량을 받은 쪽은 어디입니까? 인위적으로 주가를 움직이던 쪽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받은 물량을 받았는데 이걸 손절을 하겠으면 어쩌겠습니까? 받은 물량이 늘어날수록 주가를 올려야 될 동기가 더 커집니다. 올려서 털어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요 매물 소화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얘네들이 받은 물량이 많았다면 주가가 달릴 겁니다. 받은 물량이 적었다면 한번 빼고 갈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지금 NHN벅스 대응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안 했다가 많으실 겁니다. 위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잡았어요, 이런 민첩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한 분들이 더 많으실 거고, 그러면 가능성으로만 따지면 이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수급을 가지고. 그래도 뭐 이만큼 올라준 것만 해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액트, 주가 내린 거 보니까 또 돈을 못 넣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네가 뭔데? 라고 생각하시면 참 할 말은 없지만, 뭐 어쨌든 예전에 액트를 잘 되게 하려는 그런 활동을 아주 오랫동안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의 이 액트가 최대 주주, 우리가 30% 최대 주주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8.96%가 최대 주주가 된다. 이거 옛날에 했던 거랑 똑같은데? 옛날의 상태랑. 그리고 서울 사무소 개설해가지고 회사 자금을 막 쓴다. 이것도 똑같은데? 그럼 도대체 뭐 한 거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3월까지 지켜보고, 3월이 지나도 이번 주총에서도 뭐가 안 되면 이제 정말 돈이 들어가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좀 적극적으로 또 개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지금은 아니고 영신금속이 어쨌든 마무리돼야 되니까 그거 하고 나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이 지배 구조에 대한 또 개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개입을 하는 부분들은 뭐 머지않아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이 공시나 이런 걸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건데 겨우 이제 좋은 회사고 지금 이제 적정 주가가 처음에 2,000원부터 해가지고 5,000원까지 올라온 상태.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주주운동 시작했던 거하고 똑같은 꼬라지가 된다. 이건 뭐 돈을 떠나서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것과 별개로 투자는 뭐 5,000원 이하에서 괜찮은 건데 그것과 별개로 영신금속 문제가 마무리되고 나면 요걸 좀 바로 잡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댓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표현이 좋으십니다. 나무에 오르는 종목 침 흘리기. 이거 저도 이제 다음부터 이런 표현을 써야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표현인데 한 번에 다 사기 이런 거는 근데 한 번에 다 사서 잘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이게 뭐 꼭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마음이 급하고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면 하다가 따라 사다 보면 이게 고점에서 사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눠서 사자 뭐 이런 건데 어쨌든 그 취지만 잘 알고 계시면 난 한 번에 사도 괜찮아 쌀 때 한 번에 사니까 이런 분들은 또 분할 매수를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맞춰서 자신한테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DIC 예 DIC 예, 요거 끝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뭐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온 종목들은 딱히 매력이 없습니다. 예,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욕심을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뭐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걸 실행하는 게 쉽지 않은 거고. 네, 액트 5,000원 미치면 매력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고려아연만큼 사실 수혜주가 많지가 않습니다. 고려아연의 어떤 사업 구조를 보면 아연하고 연을 가지고 재련을 하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재고가 필요하니까 가격이 오르면 재고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거고 재련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연하고 그리고 금, 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다 인플레이션하고 맞물리는 생산물이니까 당연히 고려아연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 환경이 지속된다면 고려아연은 100만원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저는 3등분선을 쓰지 않습니다. 4등분선 쓰는데, 전 4등분선 쓰고, 피보나치를 씁니다. 그래서 뭐 33%가 무슨 의미냐 그러면, 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다만 아주 강력하게 오는 날은 이 중간뿐만이 아니라 요 33자리도 어느 정도 지지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만 갖고 어떤 의미가 있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매도 타이밍 SK. 예, 근데 이 질문이 이렇게 구체적인 거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일단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신 겁니다. 이렇게 질문이 구체적이다라는 거. 그리고 SK도 언제 파는 게 좋은지 한번 조금 있다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장난 시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골든 센츄리.
예. 이름만 들어봐도 뭔가 작전주 같은데 전형적으로 작전만 하는 종목 같은데 이것도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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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NTC. 근데 요즘 상한가 가는 종목들 보면 예, 요즘 상한가 가는 종목들 보면 동전주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어떤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외가 되고 우하향인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느냐. 이 질문이 구체적이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것도. 대응에 대해서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을 말씀드릴 거니까 어떤 관계없는 사람이 봤을 때 이런 시각으로 보는구나. 이걸 참고하셔서 대응에 또 반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드리는 걸 그대로 따르는 것보다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보이진 않는데 SGA 전환사채 취득 공시는 상승할 수 있나요? 그럼 SGA까지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 DIC 전기차가 아주 강한 테마를 형성한 건 틀림이 없고 이 종목은 뭐 자동차 부품 회사고 뭐 농기계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적자도 뭐 대규모로 났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보면 연결 회사의 어떤 손실 때문인 것 같은데 뭐 그냥 현재 가치 수준입니다. 주가는. 그러면 가치 부분은 제외하고 주가 상승을 통한 부분만 보면 자, 1,000원대 종목이 6,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10,000원대로 가느냐 아니면 1,000원대로 가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21선 이런 건 보통 반등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너졌습니다. 중심선 형식적으로 반등 주고 떨어지는 21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를 보려면 피보나치 수열로 대충 그어봅니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자, 1450부터 6100까지 찍어보니까 50% 자리에서 반등을 준 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38.2에서 반등이 없었고 그러면 생각보다 약하고 여기 갭이 있습니다. 하락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남아있다. 그럼 주가가 반등해서 4,500원 위로 가기 전까지는 상태가 계속 나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 61.8자리는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흐름이다. 올라가더라도 이미 흐름이 깨졌다. 그래서 DIC를 뭐 전기차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1,000원대 중반까지 기다리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 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SK.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파는 게 맞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떨어지는 21선은 표현을 하자면 지엄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매물대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을 주고 21선 떨어지는 요 자리, 그리고 한국 투자자들이 이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의미를 두기 때문에 30만원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일단 파실 거면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제일 나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 예, 골든 센츄리, 예, 상한가를 갔는데, 뭐, 이런 종목들은 사실 다 뭐 작전이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중국
중국주인데 뭐 실체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중국이 최대 주주인 건. 골든 센츄리를 보면 예, 딱 봐도 이 짱깨스러운 느낌의 요거. 예. 이 리미티드 이것만 보면 그냥 옛날 생각 나가지고 일단 무조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 재무제표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라로 만들면 되니까. 중국 쪽에. 네, 별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사실상 국내에는 뭐 아무것도 없고 중국만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 오늘 이 급등을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900만 주 이상 팔았습니다. 골든 센츄리를. 근데 외국인 투자자가 900만 주다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이게 일단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외국인이 최대 주주를 빼면 지분이 없습니다. 그럼 사실은 최대 주주가 팔았네? 최대 주주가 팔았네? 이거 뭔가 아주 문제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아주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900만 이상이면 최대 주주가 오늘 5% 이상 팔았습니다. 그러면 뭐 공시 의무가 5거래일 이후에 작용한다라고 하면 한 3, 4일 오르다가 나중에 폭락할 수 있다. 이런 관점. 이런 걸 살 수 있냐 없냐라고 따지면 저 같으면 못 살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JNTC 계속 흘러내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JNTC가 아마 나쁘지 않은 회사입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근데 JNTC의 어떤 투자자로서의 단점을 본다면 최대 주주 지분율이 71%입니다. 이거 뭐 개인 회사랑 같기 때문에 주가하고 뭐 신경 안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그리고 여기 법인이 많이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 법인의 가치도 결국은 이 지분 가치가 형성을 하는 거니까 나중에 상속 이런 거 생각하면 주가를 부양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비해서 주가는 좀 올라온 상태고 지금 안정을 유지를 하는데, 내릴 자리가 있냐 없냐로 따지면 사실은 뭐 내릴 자리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없다라고 보는 게 맞지만 최대 주주가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오직 수급만 갖고 주가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는 이 10,000원을 깨고 내려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또 하나 반전이 있다면 10,000원의 지지선, 이것도 한번 과정으로 다룰 건데, 자 보시면 10,000원 아래는 10,000원, 9,990원. 이런 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거 보시면 아마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하실 겁니다. 9,980원. 호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원씩 이렇게 있고 10,000원 넘어가면 이제 호가가 10,050원, 10,100원, 10,150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50원씩 벌어져 있습니다. 이거 5개가 이거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세 좋게 이렇게 쭉 올라가던 종목은 10,000원대 진입하면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50원씩 쭉쭉 가니까. 반대로 내려오는 종목들은 50원씩 쭉쭉 빠지다가 이때부터는 10원씩 빠져야 됩니다. 사실상 하락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등이 나온다. 그래서 10,000원은 호가 단위가 바뀌는 이 10,000원은 좋은 지지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계속 흘러내리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비교적 아래쪽에 강한 지지선이 있으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가격도 뭐 부담스럽지도 않고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아서 관리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10,000원 깨기 전까지는 그냥 좋은 방향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도 다 받고 그럼 이제 또 종목으로 넘어가서 삼성생명을 안 볼 수가 없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82,200원 드디어 이제 본전을 잠깐이나마 본전을 봤습니다. 80,000원이고 재세금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주가가 하락하고 이 반등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거를 여기서 끊을까 말까라고 고민했는데 끊지 않고 그냥 기다렸더니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 가치 측면에서 보면 뭐 끊고 대대응을 한다든지, 결과적으로 본다면, 아니면 끊고 다른 종목에서 나은 성과를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또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잘한 대응이다 못한 대응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항 관점에서 여기 보시면 이 추세선도 지나고 나면 이 추세선도 저항이 됩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요 밴드 상단과 요 저항이 만나는 자리, 그래서 한 일주일 이내에 한 83,4천원 정도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먹고 나와야 되겠다. 예, 건조기, 여기서 반드시 건조기를 사고 말겠다. 뭐 이런 관점으로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팔지는 않았고 요 정도 가격에 팔려고 예, 대기 중입니다. 뭐 그런데 삼성생명이 그런 거 말고 어떤 그냥 기업 가치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나무랄 데가 없기 때문에 예,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오직 기술적인 부분, 추세 이탈하고 요 이탈한 추세를 확인하는 이 과정에서 매도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것 같다라는 예,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예, 포스코 강판 오늘 윗꼬리가 되게 길게 나왔고 거래량도 터졌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이걸 채우고 요런 자리들을 지지선으로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이렇게 해서 또 내려올 줄 모르겠는데, 어쨌든 단기 고점은 찍은 것 같습니다. 찍은 것 같고, 포스코 강판이 저도 이걸 몰랐는데 전기 강판을 포스코가 전 세계에서 몇 안 되게 공급을 하고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포스코에 주목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걸 판매하는 게 포스코 강판인 겁니다. 사실 얘가 주인공인데 저도 여기서 이런 발상까지는 갔지만 포스코 강판이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제 댓글 다신 분들 보니까 포스코 강판 해서 수익이 났다 이런 분도 계셔가지고, 어쨌든 제가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많이 공유를 하는 게 좋겠다.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시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포스코 강판이 오늘 좀 재밌는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 대한제분 오랜만에 다룹니다. 대한제분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온 모양입니다. 곡물가 상승으로. 그래서 올해 보면 이 대한제분의 실적을 보면 매출이 9,700억, 뭐 나쁘지 않습니다. 매출이 9,700억으로 늘었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다소 줄었고, 순이익이 또 늘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 3분기까지만 보겠습니다. 3분기까지 대한제분의 영업이익이 266억입니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268억입니다. 3분기까지. 근데 4분기까지 하니까 영업이익이 226억, 순이익이 229억. 한 40억씩 손해를 봤구나, 4분기는. 물론 이제 그런 거 뭐 부실이 될 만한 걸 빨리빨리 털어버리고 가는 기업들도 있으니까 그게 수치상 나타난 적자가 일회성이라면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대한제분 4분기 손실이 났다. 그게 곡물가 인상에 대한 어떤 우발적인 리스크를 그냥 한꺼번에 반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한제분이 뭐 굉장히 좋은 회사고 가치 대비 뭐 주가가 좋긴 하지만 왜 최근에 이렇게 빌빌거렸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문이 풀린 거. 실적이 4분기에 나빴구나. 요거. 그러면 일단 다 반영이 되고도 요 자리에서 버텼으니까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은 기대할 수 있고, 이게 일회성 손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분기, 1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 흐름도 다소 나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미콘 라이트. 예, 세미콘 라이트는 액트 문제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넥스턴 인수에 420억 잔금 지급 가능할까, 뭐 이런 우려도 있고, 또 액트가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지금 주가 보니까 높아진 것 같아서
그럼 액트에서 돈 못 받으면 넥스턴도 빵꾸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넥스턴의 인수 규모가 작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부정적 영향은 좀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올라갈 때까지. 매물도 단기 매물이 쌓여 있고, 물론 이게 큰 흐름만 보면 또 다르지만, 이거는 뭐 전환 사채가 계속 그 사이에 풀렸기 때문에 많이 내렸다고 올라가는 걸 기대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당분간은 좀 재미없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실적이 이제 비슷한 거, 대한제분하고 실적이 비슷한 게 또 이 셀트리온. 예, 셀트리온이 실적 발표하고 내렸습니다. 이제 그런 포장들이 잘 안 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4분기 실적이 실제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예상치보다 많이 저조한 실적이 나왔는데, 그 저조한 실적의 이면에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쭉 실적을 보면 한 490억, 500억 정도가 구멍이 났습니다. 그 500억 정도 구멍이 난 이유가 이 코로나19 치료제 때문인 것 같고, 그걸 이제 셀트리온 제약에다가 일단 매출 채권으로 잡아놓은 상태긴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미수금으로 처리를 해서 이게 이제 손실로 반영된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동안 셀트리온이 굉장히 실적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걸 자산으로 잡는다든지 이런 방식을 취해왔는데, 그런 회사가 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이걸 손실로 반영을 했다. 국내에서 판매가 거의 안 될 거라고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니면 갑자기 환골탈태해서 이제 회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할 거다, 뭐 이렇게 방향 전환을 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셀트리온의 이제 주가는 완전히 무너지는 3천형으로서 다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종목 올리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물론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 있고 그렇겠지만, 이제는 죽은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태에서 더 치고 올라가는 거 거의 못 봤다. 말씀드린 것처럼 3천형 패턴 나오고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들이 될 건데, 요 제자리로 돌아오고 셀트리온도 제자리로 돌아오고 했을 때 과연 이전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 것인지. 예전에 셀트리온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을 때, 이 처음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요 매물 소화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겨우 소화하고 올라갔는데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때 대응 못하신 분들, 이때 못한 분들, 이때 못한 분들 해서 매물이 이제 꽤 많이 아주 높은 가격에 쌓여 있습니다. 여기서 쭉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려면 이 매물들을 다 소화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때처럼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는 게 끝이 아니라 해결 보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게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다. 큰 틀은 아직 살아있긴 하지만 요거까지 20만원 중반까지 깨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다시는 이 가격을 못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상보, 이 이격을 줄이는 형태의 하락이 나왔는데 이걸 장중에 말아 올렸습니다. 일단 힘은 굉장히 좋습니다. 힘이 좋다는 건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호재가 있다. 근데 이게 자동차 업체들의 러브콜이 오고 있고 이런 걸 보면, 그 버튼식 썬팅, 전자식 썬팅, 이게 좀 호응이 크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고, 이런 기세가 좀 이어지고 자동차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주가는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밑에서도 안 샀기 때문에, 못 샀기 때문에 제가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 한번 그냥 관심을 갖고 본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다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